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국에서 일할 때 머리카락 귀신을 보았다. 중국 서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국 제조공장의 안전팀장으로 근무를 했었다. 숙소로 아파트가 제공이 되었는데 방은 3개였고 혼자가 아닌 3명이 거주하던 쉐어하우스였다. 몇 명 직원들은 이런 생활이 불편하면 사비로 따로 숙소를 구해서 지내기도 했다. 후배였던 호균이도 따로 숙소를 구해서 지냈다. 호균이의 숙소는 34평으로 지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고층 아파트에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그 집으로 들어가고 2달 뒤 오랜만에 만난 후배 호균이가 뭔가 달라 보였다. 그 전에 내가 알던 호균이가 아니었다. 키가 184에 몸무게가 85 정도 되는 건강한 체격이었는데 2달 사이 몸무게가 적어도 10kg이 빠져 보이고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어디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을 잘 못 자서요. 라고 얘기를 던지고 그냥 가버렸다. 요즘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왠지 모를 찝찝함을 가지던 중 어느 날 호균이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별일 없으면 술이나 한잔 하시죠. 라며 전화가 왔다. 걱정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급히 만날 약속을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3명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후균이만 아무 말 없이 술만 계속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분위기도 전환할 겸 복잡하게 지내다가 혼자 지내니까 좋지? 라고 넌지시 물었다. 호균이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말하기. 사실 숙소로 돌아가려고요. 지금은 나와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사 첫날부터 가위에 눌렀는데 단순한 가위 눌림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나와서 목을 조른다고 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건 손으로 조르는 게 아니라 아주 긴 머리카락에 얼굴이 없는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목을 조르는데 죽을 것 같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찌릿하고 비릿한 쇠맛. 그 여자 머리카락에서 그 쇠냄새가 계속 났다고 한다. 후배의 얘기를 듣고 황당했지만 겁에 질린 호균이의 모습이 너무 리얼해서 긴가민가 하는데 같이 그 집에 가서 짐을 가져오자는 말을 하려고 오늘 술 한잔 한 겁니다 라며 너무 진지하게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막내가 그 집에서 셋이서 같이 잠을 자고 내일 짐을 빼오자면서 권유를 했다. 살짝 겁이 났지만 결국 셋이서 같이 그 집으로 향했다. 호균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넓은 거실에서 셋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데도 호균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호균이가 그 여자가 올 때가 됐어 라며 빨리 나가자고 재촉을 했다.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당황했다. 급기야 쓰러진 호균이를 침대에 가서 눕혔고 막내가 남은 방에서 잠을 자고 나는 거실에서 자게 되었다. 아까와는 달리 거실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이면서 잠을 청하는데 방금 전에 호균의 이상한 행동과 그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간신히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새냄새가 진하게 스멀스멀 올랐고 눈을 뜨게 되어서 베란다 창문 쪽을 봤는데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다. 그때 갑자기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바닥에서 기어오고 있었다.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숨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앞에까지 온 여자는 머리카락으로 목을 졸라왔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다음날 어제의 일이 생생해서 동생들을 두고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렇게 2주 후 막내는 병가를 내고 한국으로 떠났다. 또다시 몇 달 후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막내의 연락을 받게 됐는데 소주 한잔 하자는 전화였다. 그렇게 막내와 만나고 안부를 묻다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다. 셋이 호균이 형 집에서 잤던 날에 형은 뭐 본 거 없어요? 왠지 그날 일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아무렇지 않게 상황을 넘어갔다. 그러자 막내는 다시 말을 꺼냈다. 그날 제가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먹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그날 밤일이 애사실이 아니다 싶어 겨우 수소문을 통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효군이가 이사 가기 전 그 집에서 30대 여성이 오랜 투병을 앓으면서 지내고 있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칠흑 같은 가발을 사줬는데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에서 죽게 된다.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발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원혼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방학이고에서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낮에 늦잠을 자는 생활을 했었다. 그늘도 낮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 쓰레기 공터야. 누가 멀쩡한 장을 버리고 갔어. 완전 새 거야. 자개장인데 너무 이뻐. 당시 집 근처에는 쓰레기 공터가 있었다. 쓰레기도 버리고 소각도 하는 넓은 공터였다. 가기 싫었지만 엄마는 잔말 말고 나오라는 단호한 말에 리어카를 끌고 공터에 갔더니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인 자개장이 보였다. 마음에 썩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라 자개장을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내 방에 딱이다라면서 원래 있던 장을 빼서 내 방에 자개장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3일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끼익 하고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자개장 문이 혼자 열려 있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잘 닫아 놓았는데 어느새 문이 다시 열렸고 다시 닫아 놓아도 열리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오래된 장이라서 경첩이나 다른데 문제가 있나 싶었기에 샅샅이 살펴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데는 없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고무밴드로 문을 묶어 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개장 문에 감아둔 고무밴드가 다 끊어져 있고 한 겹 넓으로 문이 열려져 있었다. 더 이상했던 것은 외출 후에 돌아오면 닫혀있는 방 앞에서 강아지들이 짖고 있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방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가 하고 방문을 열어줬는데 미친 듯이 자개장으로 돌진해 발로 긁어댔다. 이쯤 되자 무서웠지만 사춘기라서 어머니한테 말은 못하고 창피해서 자개장을 외면한 채 지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초저녁부터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자개장 쪽으로 몸을 돌린 순간 누군가 몸을 잡는 것처럼 온 몸이 굳어버렸고 자개장을 보고 있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다. 그리고 자개장 문이 열리면서 고무밴드마저 팽팽해지더니 한 가닥씩 끊어져 버리면서 결국엔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러더니 열린 문틈 사이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이를 갈고 있는 할머니가 노려보고 있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새파란 피부였고 눈동자는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개장에서 손이 나오더니 머리를 낚아채려는 순간 개들이 짖으면서 달려와 다가오는 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 손은 강아지를 잡더니 벽으로 던져버렸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강아지를 안은 채 방을 뛰어나왔는데 강아지는 계속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뒷다리를 봤더니 털이 다 뽑혀서 속살이 보일 정도였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방으로 달려가 보니 고무밴드가 다 끊어져 있었고 자개장 안에 강아지 털뭉치가 떨어져 있었다. 이 일을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반대하셨다. 하지만 자개장에 있는 강아지의 털을 보시더니 다시 공터에 갖다 놓자고 하셨다. 그래서 리어카의 자개장을 싣고 다시 공터로 가서 버렸다. 그런데 버린 자개장을 본 고물상 아저씨가 달려와서 이거 여기서 가져간 거지? 라면서 얘기하셨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자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를 받고 오셨는지 50대 부부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불이 나게 달려오셨다. 그런데 남편분이 자개장을 보시더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다. 알고 보니 자개장은 남편분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생전에 할머니는 치매를 앓으셨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이 났다고 한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도통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할머니는 자개장 안에 숨어 계셨다. 할머니는 다른 분들은 다 기억을 못 하시는데 자개장만은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셨다. 매일같이 자개장을 닦고 쓰다무시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 불을 피해 자개장 안에 숨어 있다가 유독가스에 돌아가셨다. 그럼 자개장은 왜 공터에 버려진 것일까? 알고 보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개장을 버렸는데 그날 밤부터 남편분이 꿈을 꾸시는데 할머니가 나와서 내 자개장 찾아와 라며 꿈에 계속 나타나셨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생각이 썼다.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남편분은 휴대폰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자개장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노려보던 할머니였다. 그 후로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할머니의 아들은 자개장을 소각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꿈에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셨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